정치 고수들이 날리는 묵직한 한방. 시선집중 연장방송 정치 직격. 네, 정치 직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이 아니라 뜨거운 아침입니다. 그 뜨거운 거 좀 있다고. 그 책은 뭐예요, 그거? 이번에 책을 하나 냈는데요. 네. 이거 보여줘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 김진애 상식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해야지 보이네요. 네, 대선의 선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려고 딱 이 타이밍에 냈고요. 오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왜 어쩌다가 21대 국회의원이 됐나, 법사위에서 왜 김진애 건이라는 별명을 얻었나, 왜 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나,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이 시대가 풀어가야 될 이슈, 또 이 새로운 시대가 풀어가야 될 네. 리더십의 예.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저 책을 보면 이제 대선이 그냥 판이 쫙 정리가 되는 겁니까? 대선에 이제 선택에 도움이 되시는 선택에. 거죠. 네.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서점에 깔렸어요? 아직 안 깔렸고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정도. 저도 저기 주말에 받았으니까요. 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반응이 있기를 좀 네. 기원하면서 예약 판매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거 홍보위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최고의 이슈는 어제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됐던 김건희 씨 육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소감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핵폭탄이 없다. 또 정말 큰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저는 일종의 이게 이제 프리미어라고 생각을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고편. 이제 이번에 이제 판을 깔아준 거고. 예. 그리고 그동안 그 법정에 소란도 있고 그랬었지만.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는 공중파의 입장은 좀 이해를 하거든요. 공중파에서는 아주 세부적인 거를 다 내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MBC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러실 필요는 없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것들이 단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단서들을 가지고 그 앞으로 이후에 육성도 훨씬 더 자세한 부분들이 나올 거고 특히 인터넷 언론사들 나올 거고. 어제 그러니까 보면 스트레이트가 나오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바로 어떤 관련 부분은 그냥 다 올려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사실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꽤 많이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 확인하는 차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일보에서도 그 전모 씨라고 하는 일종의 예. 건진 법사라고 그러신 분 이런 거에 대해서 후속도 보도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저는 보시면. 확실하게 봅니다. 그럼 어제 저는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가 왜 김건희 씨를 제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빙산이라고 제가 비유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김건희 블랙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이슈들은 이제 쫙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저께 MBC에서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근데 왜 23분밖에 안 하셨어요? 그건 좀 너무했더라. 40분 다 쓰셔야지. 다른 거 준비한 기자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드라마 여인 천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영모를 꿈꾸는 여인들의 궁중 비사.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를 정도로 하나하나 말들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게 포함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팩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마 이번에 이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국힘당조차도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네.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쭉 나왔던 얘기가 과연 김건희 씨가 영부인의 품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윤석열 후보도 그래서 영부인실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영부인 네. 자체를 없애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는 비선 실세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 보면은 비선도 비선이지만 실세는 확실한 것 같더군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른바 무속의 역량 이것들이 상당히 있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왕자도 있었고 천공 선생님 얘기도 있었고 여러 무속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아니 본인이 무속인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실 정도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건진 법사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갖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문에 대해서 일단은 확실하게 돌을 던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 어제 쭉 보시면서 아 저거는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혹시 콕 집은 포인트가 있다면 뭐였어요? 저는 법적으로는 저는 당장 듣자마자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네. 공직선거법에 대한 거는 제일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한테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하게 만든 거 예. 거기다가 쭉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시작했다 이게 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합계해가지고 7시간 45분이면 저도 남편하고 그 정도 전화로 얘기 안 하는데 6달 동안. 그러는데 이건 보면은 본인이 할 얘기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예. 당신네들은 다 내가 설득할 수 있다. 내 손바닥 위에 있다.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한 자신감이 그 안에 있다. 네. 거기에는 이른바 설득의 기술로 어떤 때는 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친하게 보이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면면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도 공직선거법 얘기는 분명히 얘기가 될 겁니다. 그 외에는 문제될 게 모든 게 다 문제가 되죠. 조국 이른바 장관에 대한 수사, 네, 수사 배경. 이거에 때도 당시에 또 뭘 꼭두각시로 움직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미투 관련 당기고. 발언 어떻게 부르셨어요? 미투 관련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이분의 머릿속에는 돈과 권력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명수 씨한테는 돈과 자리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은 권력을 가지고 좀 다 알아서 해준다. 자기네 직접 안 하더라도 수사기관들이 알아서 해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고요. 그다음에는 솔직히 디스를 하도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을 디스를 했잖아요. 홍준표 디스에 김종인 디스에. 이번에 이준석 대표 디스한 건 안 나오던데 그것도 언젠가는 나오겠죠. 바로 그 점인데 네네. 어제 그 스트레이트 방송 나간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방송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지적했을 만한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별 내용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이준석 대표의 전형적인 물타기, 그다음에 이슈 흐리기, 도망가기 이런 뭐 화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렇게 그렇게 보세요?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근데 이거는 이해합니다. 또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거는 프리미어에 불과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가 근데 이제 사실 효과로 보면은 처음에 탁 치는 게 좋긴 한데 MBC가 워낙 좀 그렇죠. 뭐 저는 얘기 안 하겠고 네네. 이수정 교수 같은 분은 이거 몰카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제가 이수정 교수님도 선대위원장 하면서 자꾸 여러 가지 망가지는 부분을 보는 게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네. 이수정 교수님 항상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페미니즘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튼튼한 페미니즘인 경우에는 네. 적대적인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정적인 차별, 호의적인 차별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는 게 튼튼한 페미니즘이에요. 오. 그런데 이수정 교수가 쭉 얘기하는 거 아니면 뭐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맥락에서 여자는 연약하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뭐 그 외에도 있겠죠. 착하다, 이쁘다, 뭐 이런 보호 식으로. 대상, 뭐 또 지원 젊은 대상. 사람이다. 이런 거로 해가지고 보호를 하려고 이게 이제 과잉 보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자라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니까 이런 거는 안 해도 돼. 아니면 여자니까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 이러는 거 같은 거. 이수정 교수가 이 튼튼한 페미니즘에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굉장히 지금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호의적 차별에 네. 안주한 불건강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호의적 차별. 네. 여성을 그냥 약한 존재로 약한 보고. 존재로 해서 네. 그러니까 여성이 전형적으로 무거운 건 들지 마. 뭐 야근은 하지 마. 네.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공인으로 나서고 또 프로로 나서서 일을 할 때는 여자 남자 가릴 거 없이 모든 기준이 동일하고
같은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설정해놓고 보호 대상인데 왜 괴롭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건 그것도 잘못된 접근법이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게 왜 어느 특정 개인한테만 그렇게 완전히 투입을 하는 겁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 특정 개인에게 김건희 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경우에는요. 지금 경우에는 오히려 김건희 씨 같은 그렇게 뭐 보호 대상으로 설정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검증 대상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물론이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근데 좀 궁금한 게 오늘 마침 보니까 이 그 스트레이트 보도 방송 이후에 인터넷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오히려 걸크러쉬니 뭐냐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호평도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게 아마 그것도 이제 댓글 작전이나 여러 가지 작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작전으로 보세요? 아니 저는 작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네. 그 김건희 씨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명수 기자한테 와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럼 뭐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때 정보업에 관련된 얘기라고. 정보업이라고 했죠. 예. 정보업에 관련된 게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내리고 다른 거로 프레임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빠져 있는 이준석 대표도 바로 지금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 그 유시민 작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전원책 변호사님 나오셨잖아요. 네, 다음 날 나오셨죠. 근데 전원책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스핀닥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예. 선거에서 이른바 선거 홍보관 내지는 홍보업을 하는 스핀닥터. 그러면서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거로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스핀닥터라는 거는 우리 정치계에서는 필요악 같은 거예요.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주 부정적으로 선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론을 만든다라는 여론을 점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온 일이나 특히 다시 조인하고 난 다음에 2030 위주로 예. 짧은 외마디 공약을 하거나 예. 아니면 여가부를 폐지한다라거나 병사 200만 원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걸크러쉬 그런 말 하는 거는요. 걸크러쉬는 김진애 정도 돼야지 걸크러쉬지. 아니 그런 얘기를 이렇게 쓰는 게요. 왜냐하면 단어를 앞으로 내놓음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이제 국힘당의 전체적인 선거의 방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너무 스핀닥터 질에 빠져 있어요. 오히려 너무 기교만 부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스펜닥터로 우리말로 하면 정확한 말이 없지만 일종의 선거 술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술사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김건희는 일종의 주술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술사들이 너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선거도 혼탁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중요한 대선에서 우리가 어디에 천착을 해야 되는지 무엇에 토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흐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접근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그 결과 그 영향이 실제로 여론에 어떤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물론입니다.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2030 겨냥해가지고 단기간에 저기를 올렸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예. 그런 거는 효과적인 거죠. 예. 거기에도 물론 여론조사라고 하는 예. 또 뭐 이제 어떤 수법이 들어간 게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올린 거죠. 근데 저는 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터진 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선거가 지금 한 50여일 남아 있고 그렇죠. 국민들이 이 여러 가지 실수들을 다 보면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앞으로 토론회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크죠. 그렇죠. 만약 언론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론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술수들이 이렇게 개입되는 게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범위를 좁혀서 어제 이제 공개됐던 김건희 씨 육성으로만 한정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네. 육성에 보면은 탄핵은 보수가 시킨 거다. 이 발언이라든지 미투 그러니까 보수에 안 터지는 보수는 돈으로 막으니까 이런 식 그다음에 안희정 네. 그러니까 불쌍하다.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그래서 일부 언론은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하던데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게 보수 표심에 그 탄핵은 보수가 시킨 거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투 관련 발언에 예를 들어서 여성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그 시각이 있더라고요. 벌써 네. 보도가 나오던데 이게 너무 도식적인 접근일 수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아니 영향은 미칠 겁니다. 그거를 또 역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제가 네. 아까 계속해서 거의 어저께 나온 발언만 하더라도 디스한 게 굉장히 많다. 그건 뭐냐면 국힘당도 디스한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은 그렇죠. 국힘당을 디스하고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부득이하게 국힘당에 들어갔고 새로운 세를 만들겠다라는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미투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이거는 뭐냐면 이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천박한 자본주의를 물들게 이게 이제 여성들이 무지무지 싫어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이거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바깥에서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거를 그런 게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농담하듯이 웃음 섞어가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얼마나 거기에 막 오싹해 하시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 그렇게 네. 보시는 거고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돈과 권력 이 두 가지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거는 아마 이제 후속 보도도 나올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본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한 건데 너무 검찰을 공격하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원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던 거를 더 세게 공격을 했다. 이거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완전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이건 유시민 그 작가 이제 반응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유시민 작가님, 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유시민 작가가 판을 키웠다라는 거잖아요. 저기 판을 키운 거는요 유시민 작가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촛불로 판을 키운 겁니다. 이게 검찰이 이럴 수는 없다. 언론이 이렇게 마녀 사냥할 수는 없다. 네, 그걸 그런 거는 보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의 상식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중 비사에서 이런 암투가 있을 때는 그래서 아까 여인차나 그러니까 누가 뭘 가지고 있어? 걔가 뭘 하면은 무슨 술수를 써가지고 회유를 해? 아니면은 위협을 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차나 말씀하신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 파생되는 보도가 이제 계속 잇따를 거니까. 그럼요. 아무튼 이제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일 테니까 좀 상황 좀 보도록 하겠고요. 대선판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데 단일화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제 안철수 후보는 안일화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요새 저기 안철수 후보도 워딩이 좀 늘었나요? 안일화라고. 그러니까 안철수의 단일화를 줄여서 안일화. 그다음에 3월 8일까지 단일화 안일화 없다. 그러면 저는 딱 좀 그래서 안일하게 대하고 계시네요. 근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지만 이게 그다음에도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번에 꼭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욕망 자체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볼 때. 거기에 근데 매달릴 이유가 없다?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서 빠져나온 지지율이 자기한테 얹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어저께 김건희 방송과 앞으로의 이 작용에서 가장 지금 웃고 계실 분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만약 위험 수위로 할 때까지 지지율이 빠져서 안철수 후보한테 온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단일화뿐만이 아니라 전체 다자 구도에서도 2위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되면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단일화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오히려 이제 단일화 욕망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것도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여론조사로 될 텐데 여론조사일 때는 항상 거대 정당이 가지고 있는 힘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직의 힘이 있으니까. 조직의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게 지금 서울까지는 지지율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이거를 갖다가 고민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머리들이 다들 아프실 것들이요. 이거를 빨리 쳐서 막 떨어뜨려야 되나?
아니면 소속이 빠지게 해야 되나? 막 다들 그런 것들을 막 그렇죠.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정말로 타이밍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보도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예. 보도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얘기들을 저도 지난 한 10월 말 정도부터는 듣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경선에서 이거를 쓰지 않았다는 거를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일 크게 디스한 게 홍준표 아니에요. 홍준표를 거꾸로 쳐라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 그때도 그거 보면 홍준표 저는 하여튼 국힘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 문제가 되는 윤석열의 본질에 대해서 거의 건드리질 않았었거든요. 아, 경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그게 왜 그랬을까 하는데 그걸 정보가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뭐였을까?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설 연휴 때 그러니까 조정될 여론이 엄청 중요하다. 이제 사실 다들 입을 모아요. 거기에는 뭐 이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지금 양자 토론이 설 연휴 전에 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됐잖아요. 네. 토론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은 별로 기대 안 하려고요. 왜? 왜냐하면 물론 토론은 기대하고 열심히 보겠죠. 예. 근데 내공에 있어서나 아니면 토론을 하려는 의지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토론하는 자질로 봐서나 예. 저는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핀트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서 서로 자기 할 말 하고. 그러니까 자기 할 말 할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서 질문을 하면은 전혀 대답을 안 하는 특히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책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번에가 주제가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든 걸 이번에 다 열어놓고 하는 거. 형식은 잘 몰라요. 이번이 자유 토론입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한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어요. 않기로 하되 전반 다 다루는 걸로. 네네 그 대신 자유 토론이겠죠. 형식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얘기. 네네 그러니까 형식이 자유 토론이면 본인이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주도 토론이 있잖아요. 자기가 주도할 때 할 때 자기 주도 토론하고 자유 토론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어떤 경우에나 서로 이번에는 이제 두 분이 다 실수를 주도록 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얼만큼 프레지덴셜하게 보이느냐. 정말 내가 대통령의 역량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그다음에 안정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제가 그래서 지난 토론들을 생각해 보면서 야 비슷한 거 언제 어디 없어. 그리고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정말 비슷한 게 없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맞부닥치는 토론이 아니라 엇나가 버릴 거다.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어. 그런 엇나감 속에서 예. 그러니까 한쪽의 공격이나 한쪽의 방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격과 품을 갖추고 있고 상식에 들어맞느냐, 국민 상식에 들어맞느냐 이거를 국민들께서는 유심하게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력보다는 어필력이 더 이제 관건이 될 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네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진행은 아직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남았죠. 아이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열흘은 아니에요. 2주일 남았네. 그렇죠. 2주, 네네. 2주 남았네. 딱 2주 남았네. 우리 의원님 모셨으니까 워낙 전문가시니까 좀 별도로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네. 광주 있잖아요. 광주. 아니 저건 사고라기면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전문가지만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냐하면 당장 그날 일어났을 때 사진을 보는데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아직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한겨울 특히 이번에 영하 6도 광주에서는 굉장히 추운 때예요. 그때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저렇게 제대로 양생이 안 되는 조건에서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전에도 이미 슬라브나 이런 데가 기울어서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게 있었다. 징후가 있었다. 더군다나 이게 한 10여 층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푸집도 제대로 결속이 안 되게끔 돼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현대 산업개발 정말 크게 응징을 받아야죠. 이게 뭐 대표 하나 회장 하나 사퇴한다고 생길 일은 아니고요. 근데 크게 응징해야 되는데 김앤장 선임했다는 거예요. 김앤장. 더군다나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적용 아니에요. 대상이 아직 이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는데 김앤장 참네. 그러니까 이런 일은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사고에 대한 조사 이게 이제 하청업체하고의 정말 일 때문에 생긴 거냐 아니면 공기 단축 때문에 생긴 일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냐 아니면 설계 문제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밝혀질 텐데 사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힘드실 분들이 지금 예정 입주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의 안전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네. 현대산업개발은 한 6개월 전에 그 공사장 임시 그 철거 건물. 건물이 응. 철거 예정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를 일으켰던 기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중 처벌이 필요할 테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요 동 하나만이냐? 어제 MBC 아니면 단독 보도 나왔죠. 옆동도 문제 있었다고. 크로스에 있는 옆동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하로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쪽을 싹 허문다고 그래서 전체 구조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공법상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중국이나 네. 또 뭐 미국에서도 가끔 몇십 년 된 사람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아니 반년 전에 그 참사를 벌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설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더구나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네.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공기해놓고 그때까지 해내면 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고 대표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최소한 바로 반년 전에 그런 일 터졌으면 신경이라도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죠. 뭐 사실은 뭐 김건희 이분도 무속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동안 잘 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런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거는 사고에 대한 대처라든가 특히 예방에 대한 태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러게요. 네. 마이가 뭐 주가는 이제 벌써 이제 그 빠졌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시장 반응도 사실은 중요하고 응징이라고 하는 게 꼭 법적 응징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에서의 어떤 응징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네, 신세계와 스타벅스에 대한 시민들의 응징처럼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기 아이파크는 그냥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면 뭐 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엄청나게 나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기업에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서 또 이제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판단을 평가가 하고 달라지고요. 평가가 네.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선순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